노무현 탄핵 결정문 결정 유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 2004년 나일 2004년 5월 14일 전원재판부 결정 유지 1.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 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 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 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 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 2. 적법 절차 원칙이란 국가 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 원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 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 소추 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에 대하여 탄핵 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 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4.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의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 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헌법은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5.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 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 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제9조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 규정이다. 6.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 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 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7.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8. 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인 2004년 2월 18일과 2004년 2월 24일에는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제되는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발언에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를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의 성격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목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발언이 특정 후보자나 특정 가능한 후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9.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10.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 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현행 법률의 개선 방향에 관한 입장과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현행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 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한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1. 국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한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 무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 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한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2.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 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 위반 행위만이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 선애문 및 대선 캠프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에 관한 소추 사유들은 피청구인이 200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과 무관함이 명백하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측근 비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 절차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 최도술 등의 불법 자금 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방조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이유 없다. 13.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 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4.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15. 법 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 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16.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한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7.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의 견해에 대하여 동법 제36조 제3항은 탄핵 심판에서 의견을 표시할지 여부를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 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대 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